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애써서 아득바득하는 것보다 마음을 편히 가지고 지내는 것이 복을 부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땅 단양에 뭐든 잘 알아맞히기로 유명한 황복이라는 판수가 있었다. 하루는 황복이 제자 서너 명을 데리고 길을 가던 중 날이 어두워졌다. 황 판수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날이 저물어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신세지고 갑시다. 주인이 보니 만나보기는 처음이지만 신통하다고 세간의 소문이 자자한 황 판수였다. 집주인은 쾌히 응낙한 후 사랑채에다가 손님들을 모셨다. 그건 그렇고 일행이 여러 명 되고 또 밥대가 지나다 보니 대접할 것이 마땅치가 않았다. 생각 끝에 주인은 부인에게 밤참으로 국수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면서 황판수가 유명하다는데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점을 잘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밤참을 시키고 나왔는데 무엇이 나올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구려. 판수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다.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한참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더니 뱀 사자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국수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주인은 마음속으로 이거 참 신통하구나. 하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국수가 아니고 부침개로군. 이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판수가 용하다고 하더니 소문만 그렇지 제자들보다 못하구먼. 이라고 얕잡아봤다. 바로 그때 부인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국수가 아니고 부침개였다. 국수를 마련하라고 한 주인은 깜짝 놀라 판수에게 물어보았다. 제자들은 국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국수가 아니고 부침개라고 했소이까? 제자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소이다. 뱀 사자도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른 법이 외다. 낮에 뱀 사자가 나오면 국수를 뜻하는 것인데 뱀이 국수처럼 몸을 길게 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 외다. 밤에 뱀 사자가 나오면 밤에는 뱀이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부침개라는 것 옳시다. 주인은 무안해하며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분명히 국수를 하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부침개를 했소? 급히 서두르다 보니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할 수 없이 부침개를 했지요. 주인이 감탄했다. 점치는 솜씨가 참으로 신통하십니다. 그러자 황판수가 미소 지었다. 점괘도 때에 맞게 풀기를 잘 풀어야 용한 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무렵 경상도 땅 봉화에 권시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돌림병에 걸려서는 자식도 없이 그만 죽고 말았다. 며느리와 단둘이 살게 된 권노인은 신랑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하는 청상과부 며느리가 보기 힘들어 밥만 먹으면 아무 일이 없어도 밖으로 나갔다가 해가 져서야 들어오곤 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도 답답하고 청상과부 며느리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늙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집 보낼 방법도 찾을 겸 점을 한번 쳐보기로 했다. 수소문에 보니 황복이라는 사람이 점을 잘 본다기에 그를 만나러 충청도 땅 단양으로 길을 나섰다. 때는 4월 초순쯤이었다. 황복을 만나자 권노인이 말했다. 여보시오, 점 한번 봐주시오. 이놈의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되겠소? 황복은 점괘를 뽑더니 청상행배 연분낙배라는 8글자만 달랑 써주었다. 어린 과부가 잔을 채우니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황판수는 이것만 써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권노인은
황복이 써준 점괘를 받아들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에서 술을 거르더니 시아버지 앞에 술상을 내왔다. 그리고 술 한 잔을 부어두고는 부엌으로 휑하니 가버렸다. 때마침 처마에 집을 짓던 제비가 휙 날아가다가 술을 부어놓은 잔에 그만 똥을 찍하고 샀다. 권노인은 황판수가 참말로 점을 잘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 술을 부어 마시려고 마루 밑에 개가 누워있는 쪽으로 잔을 쏟았다. 그러자 개가 좋다고 일어나서는 혀로 핥아먹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깨갱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렸다. 부엌에서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며느리는 아 뜨거라 하고는 잽싸게 도망치더니 그날로 행적이 묘연해졌다. 권노인은 어안이 벙벙하던 참이라 여기저기 물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다. 마침내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자기를 독살하고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벌인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권노인은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해서 갑자기 세상사가 허망해졌다. 그 길로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길을 나섰다.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내 마음도 모르고 날 죽이려고 독약을 탔는데 내가 살면 뭐 할 거냐? 그 착하고 불쌍한 것이 남편 없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악독한 마음을 먹었을까?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삼종지도고 개뿌리고 다 집어치우고 내가 먼저 나서서 시집을 보냈어야 마땅한 것을 시아버지라고 앉아서는 그 심정도 모르고 병신이 따로 없구나. 물에나 빠져 죽어버려야겠다. 아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황복에게나 다시 가봐야겠다. 가서 며느리 구할 방법을 찾아봐야지. 노인은 황복을 찾아가 다시 만났다. 그런 다음 형편을 다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팔자를 고칠 수 있겠소? 앞으로 내가 어찌 살아야겠소? 그러자 황복이 단양귀로 승하가해라는 8글자를 뽑아주었다. 단양에서 돌아가는 길에 동자승을 만나거든 사랑해 주어라. 라는 뜻이었다. 동자승을 사랑하라니 이게 무슨 뜻이요? 이러면 며느리를 찾을 수 있어. 아직 내 인생에 희망이 남아있어. 이따마다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이번 걸음에는 이 8글자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권노인은 점괘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황복을 믿어보기로 했다. 황복의 집을 떠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 앞에 연하문 살 먹은 동자승이 바랑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 희한했다. 점괘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다니. 권노인은 점괘대로 동자승을 만나게 되자 동승과 동무가 되어 무작정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동행을 하는 동안 동자승을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자 동자승이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만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집에 하룻밤만 묵어 가시지요. 권노인은 동자승 하는 말이 하도 기특해서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길 떠날 채비를 마친 동자승은 불어 권노인을 찾아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도 혼자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혼자이시니 이것을 어찌 인연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어르신, 저의 어머님과 연분을 맺고 말년에 함께 사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자승은 자신이 절에 돌아가면 혼자 계시게 될 어머니가 걱정되어 권노인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권노인이 동자승의 모친을 바라보자 여인은 귀 밑을 발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응낙의 표시 같았다. 순간 권노인은 홀연 깨달았다. 아, 그렇다. 인연에 얽힌 고리가
이렇게 풀리는 것이었구나. 그 길로 고향에 돌아간 권노인은 집과 전답을 모두 팔았다. 그런 다음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가서는 바깥사돈을 만나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다. 사돈은 말하기 힘들어했으나 권노인은 자기의 생각 얕았음을 토로하면서 제발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부탁하자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데리고 사부인이 나타났다. 권노인은 며느리에게 재산의 반을 내주면서 말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제발 용서해다오. 누구라도 좋으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연분을 맺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권노인은 엎어져 우는 며느리를 뒤로하고는 동자승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권노인은 인생 말년에 나이 비슷한 여인을 만나서는 맛있는 것 사 먹으면서 산천 유람도 다니고 저녁에는 서로 등도 긁어주면서 만년을 보냈다. 그러기에 옛사람들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말년복이라고 하는가 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판수는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맹인입니다. 연하무는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삼종지도는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를 이루던 말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자승은 나이가 어린 승려를 말합니다. 사부인은 안사돈의 존칭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해순 선생이 풀어 엮은 책 낭송 인천 경기 북부의 옛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대전시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 그림을 빌렸습니다.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적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 그림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생활문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직업, 판수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려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경희의 문화에서 오늘의 사자성어, 삼종지도를 빌려왔습니다. 강일수, 한현희 연출의 2019년 MBC 수목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프리픽, 러브픽, 어더바스토크, 샤터스토크,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팩셀스에 동영상과 사진,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에서 공지 올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더 내 안에서 발효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쇼츠를 매일 12시 전후에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